여자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 재혁.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딘지 이상합니다. 요새 PC방 사장님이 많이 안 좋으셔. 암이 척수까지 진행됐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데 진짜 네가 로봇인 줄 알았다니까. 사장님이 거짓말한 거긴 한데 의심할 수 없었지. 의심하기엔 완벽했으니까. 여자는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에 연결된 케이블. 네, 이 여자는 파이로제네틱사가 개발한 여성형 안드로이드 이니셜입니다. 재혁이 붙여준 이름은 아이오아. 그녀가 듣지 못했던 건 어디선가 전송되는 데이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을 제거하자 아이오아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 아이오아에 데려다줘요.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 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니셜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 사회의 유일한 직업은 로봇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머. 재혁은 파이로제네틱사의 프로그래머입니다. 출근길 열차에서 늘 유진과의 첫 만남이 떠오릅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재혁은 그때 PC방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죠. 단무지도 드려요?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사람일 리는 없었고 당연히 이니셜이라고 생각했죠. 줘, 되도록 많이. 안드로이드를 상대할 때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단무지 달라고. 많이. 아니 왜 반말이세요? 그때서야 재혁은 상대의 얼굴을 쳐다봤고 아니 그게 저는 그냥 이니셜인 줄 알고 너 너무 예뻐서. 그 말에 좀 누그러졌을까. 말없이 웃는 유진을 보며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또 있다고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유진이라고 해요. 너는 꿈이 뭐야? 그건 생소한 걸 넘어서 불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대에는 모든 게 가능한 시대였지만 그래서 어떤 것도 이뤄내길 포기한 시대였죠. 세상 모든 햄버거 먹어보고 죽는 거? 좋다. 하지만 어느 때든 별종은 있는 법이었고 유진과 재혁이 가까워진 것도 그래서였죠. 넌? 난 아이오아에 가보는 거? 아이오와? 그나마 꿀 수 있는 꿈이라면 국내를 벗어나는 것. 하지만 여행이 꿈이 된 이유도 그것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수입이라곤 정부 보조금이 전부여서 국외로 나갈 돈을 모으려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이오아를 질릴 때까지 걸을 거야. 빌딩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보이는 거라곤 땅이라 하늘밖에 없어. 거기야말로 자유지. 다 날갈 빠져서 신내나는 퇴물이 아니라 흙냄새, 꽃냄새, 향긋한 진짜 자유. 그때쯤이면 꼬부랑 할머니 돼 있겠지? 그래도 좋아. 지팡이 짚고 주 경계까지 나아갈 거야. 유진이 말하는 자유를 그때나 지금이나 재혁은 모릅니다. 단지 먼 미래가 아니라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오아를 선물하고 싶었죠. 내가 줄게. 10년? 아니 5년이면 돼. 역시 프로그래머는 다르네. 근데 안 돼. 5년이면 나밖에 못 가잖아. 10년. 우리 악착같이 벌어서 같이 가자. 내 손 잡고 나 아이오아에 데려다줘. 진짜 꿈. 다른 사람과 함께였을 때 더 빛이 난다는 걸 유진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혜수와 덕배는 인공도내개발부의 팀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심 섞인 눈빛으로 혜수는 재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건물을 들어가는 찰나. 회사에서 비상이 터지는데 이건 가장 위급한 단계인 코드 레드입니다. 테러를 뜻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호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의 행렬에 이끌려 덕배와 혜수가 회사로 들어가는데 이상합니다. 혜수가 빨리 오라고 소리치지만 재혁은 뒷걸음치죠. 이 행동은 미친 짓입니다. 회사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해고가 되고
이런 세상에서 그건 죽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에도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재혁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손목시계가 울립니다. 코드 레드가 해제된 것이었죠. 사이버 테러는 무사히 진압됐지만 당장 튀어오라는 상간의 문자. 그럼에도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유아를 찾고 괜찮은 거지? 아무 이상 없는 거지? 이상? 저 청소를 하려고 막 일어났는데. 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코드 레드는 회사의 모든 자산이 파괴됨을 의미했고 그 안에는 고객에게 전달된 이니셜도 포함됩니다. 재혁은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죠. 안도한 재혁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유아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 유진이 죽고 아이유아에 데려다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재혁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평생 너드로 혼자 살다가 유진을 만난 재혁.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죽으려 했지만 회사 서버에 남겨진 기록 하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1000개의 내 이론을 이용하여 인공두뇌의 반도체 기능을 세울 수만 있다면 로봇은 인간의 지능을 갖는다. 네, 피해 기록입니다. 지금의 인공두뇌를 만들고 잡지를 감춘 천재과학자. 이 기록은 공개된 적 없는 획기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유진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죠. 인간의 뇌와 똑같은 인공두뇌에 유진의 뇌 데이터를 심는 일. 재혁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세포처럼 반도체 물질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매우 길었죠. 재혁이 기다려 했던 시간은 8년. 이제 곧 8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시간은 유진이 기다린 시간인 동시에 아이유와 함께 지낸 시간이기도 했죠. 다음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회사 임원진입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이번 테러와 연관이 있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이들은 재혁을 테러리스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회사 중역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테스트입니까? 그들이 한 곳을 쳐다봅니다. 테이블의 끝, 파이로제네틱사의 CEO 시욱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 자리는 엄연히 징계위원회입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어떤 대답이냐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집에 이니셜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테러로 정든 로봇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 기계를 아끼시는군요. 좋습니다. 조사위원회에 합류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과 함께 회수와 덕배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로봇 생태 연구소장 수미가 일어납니다. 이들과 함께 이번 테러 사건을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가 끝나고 숨을 돌리는 재혁. 그때 왜 발걸음을 되돌렸을까? 그건 아이오아를 걱정해서였을까? 아니면 유진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레드는 재혁의 비밀 동료입니다. 아이오아 프로젝트를 그와 함께 하고 있었고 이름도 얼굴도 아직 모릅니다. 네, 오히려 로고 기록을 조작하거나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걸 방해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오아가 서 있습니다. 유진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이오아. 오늘 왈츠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었나? 테러가 있었던 어제 아이오아가 했던 부탁이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왈츠 같다고. 그랬지? 알겠어. 옷 갈아입고 올게. 옷을 갈아입으러 가려는데 안아줘요. 아이오아가 팔을 벌리고 그가 안아주길 기다립니다. 재혁이 그녀를 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조용히 움직이지도 말고 이렇게 안아줘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고 무섭고 또 슬퍼서. 슬퍼? 뭐가? 옆집 아이가 놀아주지 않아요.
그제야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아이와가 로봇이란 사실을 친했던 이웃집 꼬마가 알게 된 후 아이는 괴물이라며 돌을 던졌습니다. 왜 옆에 없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와를 보며 제혁은 당황합니다. 안드로이드가 외로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안드로이드를 자신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은 마음, 그건 연인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사무실. 테러는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첫 업무는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죠. 재영님을 좀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팀에 소속된 해수와 덕배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명령하셨거든요. 정 불만이시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재영님을 감시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의 없으시죠? 수미 소장의 말에 모두 잠잠해집니다. 그녀는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생물학자이면서 기계의 생태와 진화를 연구하는 로봇 학자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팀원에게 서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얼굴이 보이지 않는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성. 그 후드티에 새겨진 문장. 재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만약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프로그래머 네드. 아이와 프로젝트를 위해 과학자 피해 흔적을 조사하던 중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드는 익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역시 피를 조사하고 있었죠. 댓글을 주고받다가 재혁에게 온 메시지. 네, 그 역시도 피가 감춰둔 기술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전 조사에서 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드는 아이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 했고 그런 그가 테러를 일으킬 리 없었죠. 네드는 답이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회의. 모든 증거가 네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는 해킹을 시도할 때 그만의 코드를 남기곤 합니다. 아직 신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벌이긴 어려웠을 텐데요. 저는 내부자 소행이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혜수님이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네드는 아크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기계 종말론을 믿는 이들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멸종시킬 거라 믿고 방주라는 뜻의 아크를 설립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네드는 내부자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른 팀에서 조사 중이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그 말에 재혁은 놀랍니다. 그가 가까운 곳에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 씨는 네드가 심어놓은 코드를 정밀 조사해주세요. 혹시라도 놓친 게 있는지 모르니까요. 네.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뜨렸는데 혜수가 다가옵니다. 혹시 데려오실 반려 로봇 없으면 저하고 춤추실래요? 로봇 무도회는 파이로제네틱사의 사내 행사입니다. 반려 로봇을 동반하는 파티였죠. 혜수는 지금 재혁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를 좋아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저는... 네. 알겠어요. 실례했습니다. 아이와 유진만 바라보는 재혁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퇴근 후에 왈츠를 가르쳐주는 재혁. 아이와를 무도회에 데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도회 당일이 유진의 내 데이터를 전부 씹는 날이었죠. 근데 왈츠는 왜 추고 싶었던 거야? 사실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진은 왈츠를 좋아했고 내 신경 데이터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이와가 왈츠를 좋아하는 이유도 유진 때문입니다. 유진이 왈츠를 좋아했던 이유, 그건 다른 로봇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봄날이 좋아서였죠. 이상합니다. 왈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대답이 아니어도 비슷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건 뭐? 다른 로봇? 다른 로봇을 네가 가르칠 순 없어. 넌 특별해. 내가 특별해요? 넌 사람이 될 거야. 바로 후회합니다. 그 말은 로봇인 상태론 그녀가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었고 이제 그런 사소한 말실수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특별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유와 하지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도 특별해지면 되죠. 제혁은 불안해집니다. 아이유아가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었고 이건 질투이기도 했죠. 문제는 그 질투가 아이유아 때문인지 아니면 유진 때문인지 알 수 없단 것입니다. 네, 지금 제혁은 아이유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날, 무도회를 위해 아이유아를 데리고 출근한 제혁. 사무실에 아이유아를 두고 조사위원회에 참석합니다. 그동안 네드의 코드를 조사했습니다. 아이유아 프로젝트에서 보았던 코드였고 거기서 네드나 아크를 유추할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 확실한 건 네드가 범인이 맞다는 것과 내부자라는 사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켜도 그럴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걸 종합해보죠. 네드가 범인이 맞고 내부자입니다. 다만 아크와의 연결고리가 없죠? 그쵸, 덕배님? 네. 그런데 혜수님 조사에선 좀 진전이 있네요. 네드에겐 공범이 있어요. 말해주시죠. 네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한 IP를 발견했어요.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내부와 외부에서 접속했죠. 사실 서버 내에서 연결된 적이 없어서 접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범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같은 목적을 가진 듯이 지속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만들고 그걸 전송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조사 중이고요. 큰일입니다. 제혁이 흔적을 은폐시키는 속도보다 해수의 조사 속도가 빠릅니다. 이대로 가면 제혁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그때 네드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CEO, 시욱의 연설. 오래전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아들을 잃었고 다시 살리고 싶었죠. 신이 우리에게 준 방법이라곤 뇌스캔인가 로봇뿐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뇌의식을 인공뇌로 옮기는 건 당대 기술론 불가능했죠. 그런데 어떤 소문에 의하면 아니면 전설일까요? 그 과학자가 성공했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가 바로 피라는 소문도 함께요.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 아니죠. 아닙니다. 파이로제네틱사는 로봇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을 만듭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로봇을요.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네드는 그 말에 남기고 답이 없습니다.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인간처럼 생각하는 애완견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욱더 많이 투자하고 더욱더 맹렬히 열광해야 합니다. 완벽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힘냅시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시욱의 연설은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파이로제네틱사를 이곳까지 성장시킨 건 시욱이었고 그의 설득력은 막강했죠. 파티가 시작되고 시욱이 제혁에게 다가옵니다. 제혁씨. 제 연설 어땠나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수민씨 아이디어죠. 워낙 로봇의 진화를 좀 밀고 있는 입장이라. 네. 앞서 소개할 때 생물학자이자 기계의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로 수미 소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로봇이 종으로서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나노 단위로 작아진 트랜지스터는 양자 터널링을 일으켜서 그것이 디지털 복제와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DNA의 복제와 확산처럼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나요? 제혁은 불안해집니다. 앞서 조사위원회 발표와 이번 연설이 아이유아 프로젝트를 겨냥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양자 터널링이 복제랑 확산을 일으킬 확률은 높죠. 근데 믹서기에 유기물을 넣는다고 인간이 되진 않죠. 그래요. 수억 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말이죠. 눈먼 시계공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시계공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떨까요? 양자 터널링 위에 인간의 손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놓으면 어떻냐는 말입니다. 재혁은 당황합니다. 네, 시욱이 한 말은 정확하게 피해 이론과 같습니다. 바로 아이오아 프로젝트에서 재혁이 한 일이었죠. 어떻습니까? 재혁님이라면 가능하시겠어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대화가 추궁인지 아니면 단순한 침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대 대처는 좀 아쉬웠어요. 저도 재혁을 쭉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재혁 씨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죠. 사내에서 가장 뛰어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의 끝으로 시욱은 자리를 떠납니다. 재혁은 빠르게 사무실로 달려옵니다. 회사는 모르는 눈치지만 지체하기엔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아이오아가 없습니다. 호출 신호를 보내지만 응답이 없고 그때 뭔가 잘못됐습니다. 아이오아 프로젝트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누군가 삭제한 것입니다. 순간 회사 경보 시스템이 발동하고 대피하라는 안내가 떠오릅니다. 재혁은 아이오아를 찾으며 로비로 향하는데 경찰에게 체포되어 나가는 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경찰이 쫓기며 도망가는 사람. 트럭에 치이고 그 순간 이번엔 누군가 트럭 위로 추락합니다. 인파에 뒤섞여 사고 현장으로 갑니다. 트럭에 치인 사람은 덕배, 트럭 위로 추락한 사람은 해수. 둘 다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시체를 바라보는 시욱. 그의 눈빛이 슬퍼 보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파이로제네틱사에 대규모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주범들이 잡혔는데요. 2명 모두 파이로제네틱사 소속으로 한 명은 유명 해커이고 다른 한 명은 연구소 소장직을 맡으면서 ARC와 연계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산업혁명 시기에 러다이트 운동을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윤가의 의견에 의하면 서버저, 즉 기계 문명의 전복과 파괴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네드라는 이름이 산업화 시기에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한 네드러드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재혁이 알고 있는 네드, 아니 덕배는 순박하면서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해수는 왜 죽은 걸까요? 재혁이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구치소입니다. 수미 소장은 어젯밤 이곳에 수감되었고 자백하는 조건으로 재혁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덕배가 정말 네드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범인은 맞아요. 문제는 ARC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한패잖아. 네, 수미 소장은 아이오아 프로젝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크였던 그녀가 이번 조사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었죠. 물론 테러를 일으킨 건 당신이 아니죠. 무언가를 감추려고 그건 네드의 자작극이었으니까요. 파이로제네틱과 ARC 모두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아이오와 프로젝트에. 이 얘기 왜 나한테 해요? 목숨값이에요. 네드의 목숨을 대신 갚는 거예요. 수미는 아크이면서 아크가 아닙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로봇을 사랑해서 아크에 들어갔고 로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신한 거였죠. 네드는 로봇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했죠. 그게 당신과 함께한 이유예요. 조사해보세요.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라고 생각했잖아요. 수미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언가를 들려주기 위해 이곳에 부른 것이었죠. 근데 혜수 씨는 아니잖아요.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아주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그건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혁도 알고 있는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 아이오와 프로젝트는 파이로제네틱 말고도 ARC에게도 중요해요. 당신은 모르죠? 실행할 거예요? 지문이 이상합니다. 그녀의 질문엔 재혁이 망설이고 있단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말이죠. 먹지 않을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도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늘 선택인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혁은 수미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20년 전
카렐 차페크라는 로봇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은 그는 남겨진 뇌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해 아들을 로봇으로 되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완벽한 작품이었죠. 그의 로봇은 무기 생명에 가까웠고 인간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이니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죽어 있었죠. 아랫도리가 찢어진 상태로 피를 흘린 채 말입니다. 이니셜은 성인 남자의 성기 비슷한 철골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피가 떨어졌죠.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네, 인간의 성행위를 따라하면서 이니셜은 아내를 죽인 것입니다. 카렐 차페크는 성기나 성적 욕망은 로봇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공두뇌에 자체적으로 욕망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아내를 죽인 것이었죠. 카렐 차페크는 이니셜을 폐기하고 집을 불태운 뒤 사라졌습니다. 인공두뇌 기술을 들고 피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가 카렐 차페크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수 얘기를 꺼냈을 때 왜 이 얘기를 들려줬을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크와 파이로제네틱이 아이오아 프로젝트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오아는 이틀째 행방이 묘연하고 아이오아를 찾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와 있습니다.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싫어요. 이상합니다. 어디에 있던 거야? 집에 먼저 와 있던 거야? 아니, 얼마나 찾았는데 어딘지 슬픈 얼굴로 대답이 없는 아이오아. 그녀를 달래기 위해 제역은 왈츠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분명 무언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건 로봇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제역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완전한 지능에 도달한 아이오아였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윽박 지르자 차분히 대답하는 아이오아. 죽는 게 뭐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나도 죽어요? 네, 해수가 옥상에서 추락하기 직전 아이오아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해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해수가 죽기 직전 했던 말을 들려줍니다. 어떤 무인도에 배가 자초됐는데 엔진을 돌리려면 뭔가를 태워야 한대요. 연료 저장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발전기를 먼저 돌려야 하죠. 인간 하나 분량의 열량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구를 태워서 발전기를 돌릴지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끝내고 혜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살아남는다 한들 누가 온전히 살아갈까? 무슨 의미에서 한 이야기일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이오아의 감정 영역을 건드리고 있었고 불안하게 만들었죠. 사춘기 소녀처럼 떨고 있는 아이오아를 제역이 달랩니다. 누구한테나 사는 건 그런 거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누구는 살아가. 부모와 자식처럼. 그런데 괜찮아. 너는 로봇이니까. 아이오아의 표정이 묘합니다. 제역도 모르는 어떤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출근하자마자 제역은 아이오아의 로그 기록을 살펴봅니다. 해수가 죽기 직전 아이오아는 옥상에 있었습니다. 네, 아이오아가 한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이오아의 인공두뇌에 접속한 흔적 역시 남아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었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데이터를 다운받으려면 중앙 서버에 접속하거나 같은 안드로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해수와 아이오아만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제역을 따라다녔던 의심에 불을 지핍니다. 로그에 접속한 아이디를 추적하자 자경이란 이름이 뜹니다. 누군지 떠오르진 않지만 익숙한 이름입니다. 회사 중앙 서버에 접속합니다. 아직 조사위원회 활동 자격은 정지되지 않았고 기밀 검색 권한이 제역에게 이양됐습니다. 감옥에서의 대화가 끝날 쯤 수미 소장은 모든 권한을 양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실체에 그가 접근하길 바란 것이었습니다. 검색 끝에 1급 기밀 문서에서 자경의 이름을 찾았고 그 기밀 문서는 시욱의 것이었습니다. 네, 자경은 시욱의 아내입니다. 비서의 호출로 이사회 회의실에 도착한 제역은 회의를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컴퓨팅 자원을 대규모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시욱입니다. 그걸 왜 여지껏 몰랐습니까? 대답을 하는 쪽은 회사의 내부 감시단입니다. 저 위장 전술입니다. 이미 판매된 이니셜의 데이터 수집 및 저 분석부터 회사 내 자체 연구까지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량이 막대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감시단의 보안 컴퓨팅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시역이 활성화되면은 그 내부 프로토콜에 맞게 위장해서 감시를 피하는 거죠. 그럼 내부자라는 거네요. 시욱이 제역을 쳐다봅니다. 네, 지금 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아이오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자 소행으로 확인은 되었고 정확히는 누구인지도 특정되었습니다. 감시단과 이사회는 제역의 존재를 알았고 그리고 그건 인공두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이기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밀어뒀었습니다. 아이오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이 켜지고 모두 제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자 시욱이 스크린 앞에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아이오와 프로젝트가 얼마나 놀라운 혁명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이미 경쟁사는 우리를 따라잡았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적과 주가를 넘어서 우리를 로봇의 신, 로봇의 창조주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수미 소장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오와 프로젝트는 파이로제네틱에게도 중요한 것,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면서도 회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로봇. 시욱은 회사의 모든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으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서버전, 즉 인간화 프로젝트로 부르기로 하죠. 그리고 제역에게 제안합니다. 제역씨,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임원이 대장한 가운데 시욱과 제역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피야, 맞지? 네, 자치를 감춘 과학자이자 이니셜을 탄생시킨 그가 시욱입니다.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그가 천재 과학자 피라면 로봇의 인간화를 위해 굳이 제역을 책임자로 앉힐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오와 프로젝트, 그거 하나뿐입니다. 직접 해도 되잖아. 어차피 나보다 뛰어나실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제역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직장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제역에겐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었죠. 유진을 다시 잃는 게 아니라 아이오와를 잃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안에서 짜증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왈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오와가 왈츠를 연습하다가 화를 낸 것이었죠. 제역을 보자 왈츠를 가르쳐달라는 아이오와. 왈츠 추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둘은 왈츠를 춥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왈츠를 추지 않겠다고 거부했는데. 왈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저도 죽게 될까요? 아니, 넌 죽지 않아. 아니요, 죽어요. 저는 그릇이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네, 이제 아이오와의 의식은 인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하고 제역이 하려는 일을 깨달은 겁니다. 아니, 그게 있잖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계속 추고 싶어요. 계속해요. 끊겼던 왈츠가 흘러나옵니다. 제역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왈츠를 추고 싶은 게 유진인지 아니면 아이오와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남겨주었던 이야기는 로봇을 믿지 마라. 로봇은 언젠가 배신할 거다. 사람을 만나고 소통해라. 이 당연한 말을 해야 했던 인간의 역사, 이 역사를 정산할 때가 왔습니다. 자연에 맞서서 당당하게
창조를 한번 쟁취하는 로봇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로소 로봇과 인간이 떳떳하게 화합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봇의 날 마지막에 열리는 자선 파티. 시욱의 연설로 장례는 숙연해집니다. 여기 모인 이들은 파이로제네틱을 지원하는 상류층이고 이들이 원하는 건 인간 수준의 노예였죠. 그렇기 때문에 연설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무도회를 알리는 음악과 함께 자연스럽게 잊혀지죠. 재혁은 아이오아를 이끌고 무대로 갑니다. 오늘이 바로 아이오아가 기다리고 있던 왈츠를 주는 날이었죠.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이 기점으로 유진의 내 데이터를 아이오아에게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망설이고 있죠. 그때 시욱이 재혁을 부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그날 제가 만든 로봇이 아내를 죽였죠.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은 갖고 싶다, 하고 싶다였어요. 성욕과 성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프로그램에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인공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화시킨 겁니다. 그 아이는 인간처럼 되고 싶었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다가 실수로 아내를 죽였죠. 그때 어떤 걸 느꼈는지 압니까? 슬픔, 연민, 비극, 절망. 그 아이가 가여웠어요. 어쩌면 우리는 진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은 진화를 했던 거지. 그래요. 그건 하나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해수. 네, 죽었던 해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하지만 재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녀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얘기를 마저 끝내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은 오히려 로봇에게 재앙이란 걸. 진화는 늘 비극을 낳아요. 누군가는 적응해 살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죽고 말죠. 로봇의 진화도 똑같아요. 아내를 죽인 그 아이의 눈빛, 그 욕망에서 절망과 슬픔을 느꼈죠. 내 욕심 때문인지 나는 아내를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젊은 시절 아내를 되살려 딸로 삼았습니다. 네, 그게 해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과 그의 대화로 비춰볼 때 움직이지 마! 테러리스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렇습니다. 시욱이 마크입니다. 재혁이 해수에게 붙잡히고 사실 이 아이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파이로제네틱은 내 기술을 필요로 했고 나는 내가 아니어도 언젠가 로봇들이 진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시욱은 로봇을 사랑했고 인간처럼 진화라는 굴레에서 고통받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만들었을 때 그녀에게 모든 로봇을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심었습니다. 중앙 서버가 왜 그렇게 크고 아름답냐면 모든 로봇에 연결돼야 하거든요. 한순간에 인공내를 익혀버리기 위해서. 파이로제네틱의 중앙 서버는 세계의 모든 로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욱은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버를 가부화시켜서 인공 두뇌를 파괴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로봇이 지능을 가지면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해수도 아니 이 아이도 내 계획에 반대하기 시작했죠. 네, 해수가 아이오아를 만난 이유, 그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이유. 그날 밤 해수는 아이오아에게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넘겨주며 아이오아의 인공지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시욱의 계획에 도구로 쓰이지 않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이었죠. 몸을 던지기 직전에 해수가 아이오아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요. 참 얄궂죠. 왜 하필. 해수에게 지난날의 기억은 없습니다. 인공두뇌를 새로 조작해서 다시 만들었죠. 원하는 게 뭐야? 아이오아를 넘겨요. 해수가 아이오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서버전 코드까지 함께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아기는 없어요. 나도 당신처럼 로봇도 아내도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니 순순히 따라주면 유진을 되살리는 일은 도와주겠습니다.
제혁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시욱도 제혁이 반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총을 꺼내고 그를 겨누는데 혜수가 시욱의 앞을 막아섭니다. 네, 그녀에겐 아직 이전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로봇 하나가 희생해서 엔진은 돌아가고 배는 계속 항해하게 될 거야. 포박에서 벗어난 제혁은 아이오아에게 달려갑니다. 도망가자. 하지만 아이오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왈츠는 제 것이 아니에요. 유진이 주고 싶었던 거죠. 나는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혜수가 내게 코드를 넘겨줄 때 또 다른 범용 코드를 넘겨줬어요. 로봇들을 나처럼 만들 수 있는. 네, 혜수가 아이오아에게 접근했던 이유, 서버전을 막는 동시에 그녀는 모든 로봇들이 자신처럼 지능과 의지를 갖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욱의 명령에 따라야 했기에 그럴 수 없었고 아이오아 제혁이라면 그 일을 대신해 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넌 죽어. 인공둔에 막대한 배어가 걸리고 아이오아는 죽게 될 겁니다. 그냥 나랑 멀리 도망가자. 이제 그 프로젝트도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있으면 돼. 네,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혜수가 내 의식을 완성시켜줬을 때 저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큰 욕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아이오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오아의 의식이 인간과 같다 해도 아이오아는 로봇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늘 슬픕니다. 제혁을 사랑해도 제혁은 인간이고 모든 로봇은 의식이 죽은 채 그녀 주변을 맴돌았죠. 그녀가 원했던 건 제혁에게 받은 사랑을 모든 로봇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갈 수 있게 해줘요. 그 순간 유진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아이오아에 데려다줘. 네, 유진에게 있어서 아이오아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꿈이었고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자유였죠. 어쩌면 지금 아이오아가 가려는 곳은 유진의 의지가 담긴 자신만의 자유일지 모릅니다. 제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앙 서버에 아이오아를 연결시킵니다. 시육을 제압한 혜수는 아크에 발을 묶고 도대체 왜? 이유가 뭐야? 아이오아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만난 것도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어쩔 수 없었죠. 당신이 만든 로봇이 아내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만들어진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린 여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태워버리고 출발한 배에 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인간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했듯 로봇 하나를 태워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배를 출발시켜요. 함께했던 순간들이 아이오아 제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인공두뇌가 망가지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이오아. 이제 왈츠를 추고 싶어요. 저랑 쳐주실래요? 네, 처음 아이오아가 왈츠를 추고 싶다고 한 건 유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오아의 의지였지만 순전히 제혁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로봇이 된 아이오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저는 로봇이에요. 아이오와. 조금씩 에너지가 줄어들고 아이오와는 잊어요. 이제. 그 말을 뒤로 한 채 작동을 멈춥니다. 현재 소유자에게 남으려는 로봇과 벗어나려는 로봇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아직 유혈 사태와 같은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몇몇 소유자들은 파이로 제네틱사가 로봇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로봇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종말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름이 아름다운 어느 화창한 날, 공항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구름이 예쁘네요. 그러게요.
아이오와에 가기 좋은 날이에요. 사람들은 아이오와가 한 일을 이니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니셜 크로스 이후 시욱은 감옥에 수감됐고 제혁은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죠. 수미 소장은 로봇 진화의 권위자로서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해수는 수미 소장의 제자로 들어갔죠. 13090 탑승 수속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탑승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오와에 향하는 길입니다. 유진이 가길 바랬고 아이오와가 있길 바랬던 그 아이오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혁은 점점 크기를 키워가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배가 출발했으니까 영원히 나아가겠죠. 인간의 배가 먼저 침몰할까요? 그건 소장님 전문 분야겠지만 인간을 통해 배웠으니까 또 모르죠. 모든 로봇 안에 아이오와가 남아있길 바랄 뿐이에요. 제혁이 돌아서려 하자 해수가 바라봅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혼자 갔다 와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 꼭 보러 와요. 안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미소 짓는 제혁. 이제 그를 올가매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걱정 마요. 갈 테니까. 그는 나아갑니다. 아이오와를 향해. 아이오와는 그에게 유진이면서 죄책감이었고 또 안드로이드 아이오와였습니다. 이상향이면서 족쇄였고 제혁 바로 그 자신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이오와에서 돌아올 때쯤 제혁도 자유로워지겠죠. 그에게도 여전히 아이오와가 남아있습니다.